자, 오늘 할 게임은 안드로이드 미소녀들과 대화하는 게임입니다. 약간 비주얼 노벨 같은 게임인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부남이긴 한데 일단 사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니까 뭐 와이프도 이해해 줄 겁니다. 예. 자, 안녕 미셸. 거기선 잘 지내니? 나는 크로마시티의 삶에 조금은 익숙해진 모양이야. 떠오르는 태양보단 결제 승인과 잔액 부족으로 하루를 나누기 시작했어. 선사인 기업의 독점한 빛이 태양을 대신하고 대부분의 일은 가격표로 해결되지. 결제해야 하는 건 맥주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맞아. 최근에는 맥주값이 또 올랐어. 맥주값 올랐죠, 한국에서도. 모든 것이 올라. 태양과 내 수입. 단 두 가지만 빼고 말이야. 그렇지만 미셸, 노동의 대가 말고는 모든 게 비싸지만 일을 할 때만큼은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너와 헤어진 뒤 여기로 흘러왔을 때 난 나의 무능이 이별의 원인이라고 여겼어. 아, 헤어졌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아직도 나를 짓눌러. 지금도 완전히 달라졌다고는 못해. 하지만 이곳에선 얘를 붙잡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무게가 아주 잠깐 내려앉아. 거리가 얼마든 상관없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남거든. 내가 어떤 이들과 만나고 어떤 이들과 나누며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걸 내게 전하고 싶어. 도시 중심에서 조금 비껴난 상가 지구 2층 리페어 클리닉. 이거 뭐라고 있냐? 다이얼로그를 할게. 다이얼로그 맞죠? 소소한 잡담 몇 마디면 바깥의 소음이 한 발 물러나는 곳이지. 네이밍 센스가 구리다곤 하지마. 크로마시티는 마음의 상처에도 견적을 매기고 수리비를 청구하거든. 돈만 있으면 뭐 다 되는 세상이긴 하네. 미셸 구려. 바로 오죠? 이름이 너무 구리다구. 그리고 크리스, 맥주 한 캔 했어? 아침부터 무슨 감성이 젖은 헛소리야. 야, 술 먹었냐 이거죠. 어제 온 손님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휴대용 가상칩이 빠지지 않는다며 찾아왔는데 정비 도중 그게 작동되었는지 미친듯이 방을 뛰어다니며 나에게 가죽 벨트 휘둘러댔거든. 덕분에 다이얼 장비도 맛이 갈 뻔했고. 그야 그런 수상하고 구린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걸맞는 손님들만 찾아오는 거겠지. 아, 그거 설마 네온빛으로 물든 도시 크로마시트의 오아시스 다이얼로그 리페어 클리닉을 두고 말하는 소리야? 우리 리페어 클리닉은 신속 정확한 정비뿐만 아니라 편안한 대화로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까지 서비스하는 전천후의 장소라고. 그 수상한 이름 덕에 정비가 필요한 이브들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거야. 이브라고 하나봐요. 이브에게 정서적 안정감이라니 수상을 넘어선 음유감까지 느껴지는군. 그래, 습관적으로 이브들을 지려버리게 만드는 거야? 헐, 말이 좀 세네요. 정확히 말하면 과열된 냉각수를 배출하는 행동이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장난을 하는 거네요, 미셸이. 미셸은 사람일까요? 이브일까요? 여기 안드로이드의 세상이니까. 그거나. 뭔 그거나야. 그걸 그렇게 묘사하는 놈은 너밖에 없을걸?
아침부터 쓸데없는 헛소리는 그만하고 얼른 장비 점검부터 해. 오늘 영업 안 할 거야? 너는 원래 이런 이야기 좋아하잖아. 어렸을 때 이브가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주제에. 시끄러워. 아무래도 어제 마신 맥주 숙취가 심한가 보네. 그리고 그렇게 이브를 생각하면 내 리페어 클리닉에 있는 구식 장비부터 교체하지 그래? D5AL 장비까지 나온 시점에서 D1AL을 쓰는 건 D1AL을 쓰는 건 그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지. 우리 가게 이름도 DNAL이죠. 근데 그냥 다이얼로그라고 그냥 한 것 같아요. 내가 간과한 점은 DXAL 장비가 어디까지나 진단에 특화된 장비라는 점이야. 1세대부터 워낙 진단 능력이 좋아서 5세대가 나온 지금까지 드라마틱한 진단 성능이 개선되진 않았어. 야, 지금 업그레이드 됐어도 1세대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괜찮아, 이런 뜻이야. 그럼 뭐가 달라진 건데? 주로 유닛 합성 부분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지. 합성 과정의 편의성이나 합성 부품, 오버클럭킹, 펌웨어 개조 등등. 하지만 나는 D1AL 장비의 뒤처진 합성 성능을 순수하게 손끝 감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특별하다는 것 같아요. 이 D1AL 같은 걸로. 그건 좀 대단하네. 결정적으로 윗세대를 갈아타면 추가 구독 비용이라 생기나봐? 다이얼로그라는 사업장에 등록한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조금 장난기가 있어요, 주인공도. 이거 바뀌면은 우리 가게 간판이 또 이상해지니까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약간의 위트는 지친 삶에 활력을 불러넣고 또한 이렇게 확실히 이 정체불명의 이름을 가진 리페어 클리닉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니 실력 하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기습적으로 표준 DXAL 실기 1단계 모의 정비 시험을 해도 가뿐하겠지? 시험해 본다 이거야. 연습 정비 나의 실력을 의심하는 미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이게 목표인가 봐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네, 저희는 또 처음 하는 거니까 튜토리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 수락. DN이 자꾸 N이라고 그러네. D1AL. 현재 수리가 필요한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어. 수리할 손상 부위에 호버하면 필요한 유닛이 표시될 거야. 우선 수리할 손상 부위를 선택하자. 선택하고 D1AL은 4개의 레이어와 6개의 인덱스로 이루어져 있어. 1, 2, 3, 4 이렇게 있는 건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네. 4개의 레이어와 6개의 인덱스. 이게 뺑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인덱스란가 봐요. 이게 1, 2, 3, 4, 5, 6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각각의 묘들은 드래그로 상하 좌우의 묘들과 위치를 바꿔 이동시킬 수 있어. 드래그로. 모듈 이동에는 D1AL의 배터리를 사용해. 이동의 배터리를 모두 사용하면 이동할 수 없어. 한번 모듈을 이동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나봐요. 이렇게 모듈 드래그를 하는 동안 우클릭을 하면 이동을 취소할 수 있어. 우클릭 이동으로 취소해보자. 자,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거 취소할 수 있대요. 우클릭으로. 모듈을 이동시켜 3개 이상을 나열하면 상위 유닛으로 합성할 수 있지. 상위 유닛으로 합성해보자. 내 생각에는 이 색깔을 맞추는 것 같아. 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거 색깔을 한번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네.
모듈 누적 10회 연속으로 합성하면 배터리가 과충전돼서 총 용량이 늘어날 거야. 배터리 클릭으로 계속 진행. 이게 우측 패널에서 현상 손상 위치와 필요한 유닛을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손상된 위치가 여기 손상된 위치다. 그 패널 누르고 각 손상 위치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위치에 필요한 유닛 확인을 가능하다. 유닛 확인 가능해. 필요한 유닛을 합성하여 손상 위치에 옮겨보자. 지금 이 패널을 보니까 리페어 포인트 여기가 지금 아프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걸 옮기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옮겨볼게요. 이거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옮겨볼게요. 손상 위치로 옮겨보자. 옮겼으니까 이렇게 이거 하나 옮기고 좀 복잡하네. 이거거든. 합성을 하면 배터리가 늘어나는 거지. 오. 세 개가 되면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동이 안 되네? 난 이거 다 맞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합쳐지고 합쳐지고 여기도 이렇게 나겠네. 오. 오. 이거 넣고 나 지금 맞게 플레이하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렵다 뭔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아 이렇게 할 수 있네. 끌어당길 수 있구나. 아, 손상 위치에 필요한 유닛을 배치하면 교체 버튼이 활성화를 한다. 아 교체된다. 한번 해보자. 여러 종류의 유닛이 필요한 경우야 정보 패널에 각자 위치한 유닛의 정보 패널의 각 위치에 필요한 유닛이 색이 표시될 거야. 색에 맞게 배치하면 돼. 말은 간단하죠? 말은 쉬워요. 바로 그냥 이거를 여기로 오면 옮기면 되는 거잖아. 이거 그리고 이거 옮겨.
이거를 또 옮기라는 게 파란 색깔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구나. 아하. 마지막 손상 부위. 빨간색 높은 등급의 유닛을 요구하는구만. 약간 이게 그거 같아. 그 애니팡. 애니팡 느낌이야.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한 방에 쏘는 그런 느낌이야. 페이셜이 멈췄네. 이거 좀 할게요. 아까 그 시리 때문에 멈췄어. 아이폰 AI가 진짜 똑똑하진 않아. 그리고 움직이죠? 지금 움직이죠? 탭을 눌러 휴대폰에서 확인 가능하다. 파워 유닛, 기계 핵심, 심장 역할을 하는 동력원이고 기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체 충력을 담당한다. 로직 유닛. D1AL의 특수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자. 좌측에 보면 게이지 바가 있다. 모듈을 4개 이상 합성하면은 해당 타일의 게이지가 충전된다. 자, 완전히 꽉 찼을 때 클릭하면은 다른 타입의 모듈 유닛에 클릭하면은 변환할 수 있다. 우클릭으로 취소 가능하구나. 잘못했거나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재시작 눌러서 다시 수리를 할 수 있다. 게이지를 모아서 타입 바꾸면서 수리해보자. 오케이. 해볼게요. 이거 누르면 된다. 파워 유닛. 수리해보자. 지금 여기가 불편하대. 그리고 리퀘어 유닛 포인트는 이거야. 이것만 돼도 뭐 땡큐죠. 끝이야. 이제 만족해? 정말 대단한데 솔직히 내가 리페어 클리닉을 운영할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의 실력이 있는 줄은 몰랐네. 1단계 모의 정비긴 하지만 최신 D5AL 장비로도 이렇게 빠르게 하지는 못할 거야. 사람이 달라 보이는걸? 에이 뭐 그 정도야. 내가 말한 정체불명의 이름의 리페어 클리닉의 이브들을 붙잡으려면은 단 한 번의 정비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어딜 가나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니까 말이지. 첫인상을 중시하면 문 앞에 붙어있는 수상한 문구나 지우지 그래. 그리고 정비 과정에서 편안함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그 음흉한 철학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이 주인공은 약간 안드로이드를 좀 사람처럼 대하니까 친구가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사람처럼 대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야, 슬슬 영업 시작해야겠어. 그래, 또 연락할게. 수리 완료. 세이브할게요. 저장하기. 넥스트. 자, 크리스. 어서오세요. 리페어 클리닉 다이얼로그입니다. 안녕, 크리스. 아, 프레이. 주인공 이름이 프레이인가봐. SNS. SNS 보니까 이제 D6AR 공개한대. 버프 소녀 오하라. 화제성 최고조. 이 여자는 프레이라는 친구고. 프레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카페 알바는. 요즘 상황 내에 방영 중인 버프 소녀 오하라. 챙겨보고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챙겨보고 있냐고. 매주 보고 있기는 한데 이야기가 빠르겠어. 어제 방영한 장면 중에서 오하라가 매지컬 파일 드라이버로 미세스 블라인드를 박살내던 장면 기억해?
오하라가 열쇠에 몰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쌍코피가 나면서 분전하다 블라인드 경추를 으스러뜨려버리는 역전극은 여러모로 큰 반전이긴 했지. 바로 그거야. 뭐가 그거라는 걸까?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야? 우리 가게에 어떤 빌런이 나타났는데 그 파일 드라이버가 절실해 보이거든. 너라면 이해해줄 줄 알고 있었어. 진상 손님이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했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해볼래? 선샤인 기업의 높으신 분이래. 이 개떡 같은 가게는 본인의 방문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 본인 말 한마디면은 이 구역의 네온샤인 모두 전부 꺼버릴 수 있다고 협박하지 뭐야. 매일같이 다른 일상.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이 부러운걸. 닥쳐. 하여튼 그 높으신 분 덕분에 아침부터 못 보던 안정관 얼굴을 실컷 봤다. 경찰관 느낌인가봐요. 필요할 때만 보기 힘든 양반들이 쥐떼처럼 몰려다니길래 무슨 테러라도 났나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만. 이 친구 프레이라는 친구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진상 손님이 왔나봐. 그런 사람이 이런 변방까지 무슨 일로 행차하셨을까? 나는 몰라도 프레이가 내가 프레이인 줄 알았다. 여기 상가 지구 관리자랑 협상하러 온 모양이야. 다음 달부터 이 주변의 네온샤인 구독 비용을 늘리고 무료 네온샤인 가로등까지 철거하겠다나봐. 이 광고하는 이 네온 빛 같은 것들을 다 유로로 바꾸고 무료는 다 철거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빛을 통제하겠다니 하는 짓까지 미세스 블라인드잖아. 내가 왜 버프 소녀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겠지? 미세스 블라인드가 현실에 나타나는 건 매지컬 파일 드라이버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이야기야. 가서 시도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인공 보고 약간 주인공 크리스 보고 영웅 돼달라 이거죠. 내 전공과 업무를 한참 벗어난 부탁이긴 하지만 신용 정도는 해볼 수 있어. 역시 그놈 얼굴에 커피를 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좀 나아졌어. 맞아. 그리고 진짜 시도해볼 거라면 조심해. 경호 수준이 대단해서 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어도 체포될 정도거든. 그럼 오늘도 내 비밀스러운 힘은 드러나지 못하겠군. 그나저나 구독료 인상은 상당히 큰일인걸? 적적한 방에 홀로그램 피규어라도 하나 구독할까 했는데 인상된 구독료까지 생각하면 빠듯하겠어? 마찬가지야. 그래? 이브들은 LDS의 비교적 자유로운 편일 텐데 굳이 네온샤인까지 구독할 필요는 없지 않아? 어디까지나 비교적 자유로울 뿐이야. 이 프레라는 친구도 그 이브인가봐요. 상태가 나빠지면 데이터 유실이 발생해서 사람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거기다 난 홀몸도 아니잖아. 홀몸도 아니래. 크리스. 레미 말하는 거지? 가족 있나봐요. 레미는 가족이니까. 고양이잖아. 고양이라고 가족이 아니라는 법 있어? 우리 레미 앞에서 말을 가려하는 게 좋을 거야. 찌릿. 프라이는 손톱을 내보이며 공격적인 고양이 자세를 취해 보였다. 아기 짐승처럼 앙 이렇게 한 거죠. 용서해주세요. 티키타카가 좋네 둘이. 특별히 그러하지. 나는 관대하니까. 아무튼 구독료가 늘어나면 나도 사려고 버리던 물건은 포기해야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프소녀 콜라보 굿즈. EV용 신경 자극 유닛과 콜라보를 진행한데 마지막 화 방영일에 맞춰서 예약 판매를 시작하기로 발표했어. 별걸 다 파네. 별거라니. 이번 콜라보 제품은 엄청나다고.
교감 유닛이 활성화되며 과부하가 일어날 때 인지 능력을 뒤흔들어 변신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고 했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수준이라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니? 나도 모르겠죠? 거기다 인지 능력을 뒤흔든다와 변신하는 듯한 착각이라는 표현은 심각할 정도로 수상하지 않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거기다 네가 평소 신세 지는 칩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넌 할 말이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엿하게 정식 발매된 VR 칩이거든? 애초에 너 보라고 놓은 것도 아닌데 네 맘대로 봐놓고 네 취향을 존중해줄 생각도 없고 그냥 개인적인 조언하자면 이브가 주 고객인 리페어 클리닉에서 이브와 사람의 몸을 섞는 칩을 표지가 다 보이게 전시하는 건 어머나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자주 쓰는 물건을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 뿐이야. 사용하는 도구가 많은 정비소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방금 끔찍한 정보를 들은 것 같은데. 외롭다면 애인이라도 찾아보는 게 어때? 미안하지만 그래 미안해. 프레이는 빠르게 사과했다. 굳이 듣고 싶지 않다는 투였다. 내가 할 이야기가 그려지기라도 했던 건가? 그리고 간단한 정비를 좀 부탁해도 될까? 사장님께 둘러댈 핑곗거리를 만들어야 하거든. 좋아. 정비라면 언제든 환영이지. 프레이 의뢰. 프레이의 결근 사유 만들기. 목표 이동 횟수 28, 28. 의뢰 수락. 볼게요. 와 이렇게 열린다. 프레이라는 친구도 이제 2부인가봐요. 우리는 이렇게 2부들을 정비해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군데가 좀 문제네요. 첫 번째부터 갈게요. 리페어 포인트를 보니까 이 부분, 빨간색 부분하고 이쪽 빨간색 부분 이게 좀 문제네. 리페어 포인트, 리페어 언 유니티? 유닛? 리페어 유닛은 이거 쬐끔한 거 파워 유닛 이걸로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놓고 또 이쪽이죠? 또 이거 놓고 또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하나는 해결했고 네온샤인이라는 이름 엄청 촌스럽지 않아? 이거 지금 치료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거야. 마치 센스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중년 남성 같아. 동의하는 부분이야. 네온 사인에 토시 하나만 바꿔놓고 굉장히 위트 있다고 자축할 것 같은 이름이지. 그걸 동의하는 사람이 리페어 클리닉 이름도 마찬가지인 건 정말 코미디인 건? 좀 코미디다. 코미디인걸? 너도 다이얼로그라고 이름 지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점점점. 자, 하나 더. 이제 여기 빨간 부분 왼쪽 이게 좀 불편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취소하고 일단은 이것만 옮기면 될 것 같거든? 이것만 놓고 바보야 살살 좀 하라고. 교감 유닛의 자극은 정확히 어떤 느낌이야? 공부로만 배웠지 실제 느껴본 적 없어서 궁금했는데. 인간과 비슷해. 인간은 근육의 수축과 혈류의 변화, 호르몬의 분비로 이것을 느낀다면 이분은 그게 교감 유닛으로 대체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통과 비슷하게 느끼나 봐요. 이걸 직접적으로 자극한다는 건
꽤나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해줘. 그러니까 오르가즘 같은 건가? 크리스, 그게 무슨 말이니?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가장 비슷할 거야. 비슷하다고 또 맞장구 쳐주네요. 약간 조금 매콤하다. 대화가 매콤해. 그럼 방금 전 콜라보 굿즈 이야기는 그것 말이지. 정말 변신하는 기분이 궁금했을 뿐이야. 이 프레이라는 친구가 그 드라마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변신하니까 같이 변신하는 기분이 느껴지고 싶었나 봐요. 힘이 솟구친다는 표현도 있고. 아무렴. 이렇게 하고 여기가 문제네. 그러면 이것도 아니네. 일단은 그러면은 맞춰보자고. 안 될 때는 우리가 맞춰가지고 이 게이지를 채워야 돼. 게이지 채워서 약간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자, 됐고요. 다 끝났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어. 와, 뻐근했던 허리가 말끔해졌는걸. 마치 오하라가 브리프 시드로 몸을 정화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 내 조잡한 장비가 감히 그 고결한 것과 나란히 연결돼도 되는 걸까? 조잡하다니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네. 너 정도면 이 주변에서 따라올 사람 없잖아. 됐어, 프레이. 그런 소리는 맥주나 한잔 사고 나서 하라고. 칭찬해줘도 난리네. 하여간 성격하고는. 아까 보니까 파워 유닛이 또 비명을 지르던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블랙 부쩍 좀비들이 가게 앞에 많이 꼬여서 그런가 봐. 가게 앞에 아예 진을 쳤어. 좀비? 약에 취한 플리커 환자들은 아니었어? 가끔 헛소리하고 비틀거리는 수준이잖아. 아니, 저건 블랙아웃이야. 전자마약 같은 과격한 방식으로도 전두엽과 신경망의 손상을 막지 못한 상태지. 자아와 인격 데이터가 사실상 소멸한 거라 보면 돼. 진짜 좀비네. 요즘 언론에서는 중증 LDS 환자라는 표현보다 간단하게 좀비라고 부르나 봐. 이곳에 온 지 꽤 되었지만 그저 마약 중독자인 줄만 알았어. 물 좀 마셔야겠다. 저 상태보다는 마약 중독자가 형편이 좀 더 나을걸? 둘 다 시궁창인 건 똑같지 않나? 약쟁이들은 약에 대한 무궁한 사랑이라도 남아있지. 블랙아웃은 더 심해. 이거 안되네? 스페이스 되네? 무궁한 사랑. 가족과 애인, 재산까지. 아낌없이 내팽개치는 꼴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만한 표현도 없지 않아? 당신 아니면 세상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이지. 그야말로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이야. 그에 반해 블랙아웃은 욕구마저도 날아간 껍데기와도 같아. 그냥 완전히 다 꺼지나 보다. 본능에 따라 빛을 쫓아 또 떠돌아다니고 네온샤인을 발견하면 날파리처럼 꼬여서 좀처럼 떨어지진 않지. 빛을 쫓는다는 건 그래도 최소한 욕구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꼴을 보면 내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할걸? 얘네는 빛을 찾아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냥 반응할 만한 자극이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지. 평소에도 빛을 찾아 이리저리 기어다닌다면 내 말이 맞을지도. 평소에는 잘 안 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확 꽂히면은 오나봐. 물론 더 끔찍한 무언가가 되겠지만 내 기억상으로 네가 일하는 가게는
한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던데. 맞아. 거기에 꼬인 날파리들을 정리하는 게 일과 중 하나지. 좀비들이 계속 오나봐. 파워 유닛 과부하 원인 중 80%는 그것 때문일 거야. 20%는 가로등을 철거한다던 얼간일 때문이고. 정확해. 하루하루 힘들겠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벌써 머리가 아파. 그거 알아? 행복과 불행은 현재보다 미래의 일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건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 아니었어? 사람이나 이브나 거기서 거기지. 그 발언은 정비 전에 내 취향에 대한 내 지적과 많이 상충된다는 거 알고 있어? 존중하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야. 호호. 안 그래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게 할래? 이렇게 날 계속 망가뜨려서 정비료를 더 뜯어낼 생각이지? 그럴 생각이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죄송합니다. 프레이 에머리 고객님. 장난치지 마. 이제 가야 되거든. 이유 있는 결근도 길어지면 문제니까. 가게에서 잘리고 좀비가 되어서 유리창에 얼굴을 비비고 있기는 싫어. 지금쯤이면 가로등 얼간이도 가게를 떠났을 것이고. 눈치 빠르네. 센스가 좋다니까. 오늘도 즐거운 대화였어, 프레이. 나도. 다음에 봐, 크리스. 카페 알바는 2부네요. 프레이는 빠른 걸음으로 급하게 문을 나섰다. 아무래도 잡담에 정신 팔려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쓴 것 같아. 벌써 점심시간이네. 잠깐 쉬자. 세이브 할게요. 문을 여닫는 소리도 없는데 한 이브가 눈앞에 있었다. 정중한 태도, 호감 가는 첫인상에도 좀처럼 안도감이 들지 않다. TNDLS 모델은 모두 정부 소속의 이브다. 이브이며 보통은 소속 부서 마크로 구분이 가능했는데 눈앞의 이브에겐 마크가 보이지 않았으며 그 외로도 특별한 소속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소속 이브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죠? 근데 그 표식이 없대. 물론 크로마시티에서 공식이란 딱히 신용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난 유달리 그 마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프레이가 말하길 그 마크를 죄인의 눈을 하고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게 손님에게 있어 예의 있는 행동은 아니겠지. 그 전에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특화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군용이라면 민간 정비가 불법이거든요. 오르카. 오늘은 쉬는 날이라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서 모르셨겠네요. 저는 크로마시티의 도시복구청 소속 오르카 오하라예요. 짧게 오르카라고 부르셔도 돼요. 구조와 재복구와 관련된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시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다른 이브들과 같은 다목적 기능이 탑재된 모델이죠. 구조라. 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것 치곤 평범한 외형인데요. 사실 평범한 외형은 아니다. 구조 특화 TNDLS 모델은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외형을 지니고 있으니 이게 좀 여기 세계에선 덜 아름다운 건가? 대부분 외장 장비에 의존하니까요. 모델의 설계 방향성도 어떤 물건이든 들어가게가 모토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외장 장비를 부착하는 곳이 많답니다. 여기는 진입 시에 강화 왜골격 부착용이고 여기는 순간 추진적 엔진 부착용이고 또 꼬리 부분에는 꼬리도 있나봐. 몸을 이리저리 들추며 자신의 모델을 소개하는 모습은 꽤나 낯뜨거웠지만 오르카 본인은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지 들뜬 기색으로 몇 분이고 떠들어댔다. 어떤가요? 군용이 아니라는 건 잘 알겠군요. 그러니까 군용인 줄 알았는데 군용이 아니야. 약간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닙니다. 초면에 놀라서 예의 없는 일을 사과하려고 했어요. 물론 아니었다.
그런가요? 그다지 무례하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했는걸요. 그야 정부 소속 이부에게 친절한 사람들은 손에 꼽으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슷했다고 여기셨다면 정상입니다.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정부 소속이면은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표정과 시선으로 보진 않나 봐. 그래서 어떤 정비 목적으로 찾아오신 거죠? 이곳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일까지 점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그래 오래 걸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죠. 정비 콘솔을 부팅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거죠 계속. 폴라나이트 데이를 준비하느라 그런지 거리의 활기가 참 강렬하죠. 약간 좀 침묵을 참지 못하네. 이 오르카라는 친구가. 폴라나이트 데이. 크로마시티의 자랑 중 하나이자 자랑 중의 자랑. 이 도시만이 가진 공휴일이자 축제의 장이자. 축제의 장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는데 크리스. 이 도시만의 기념일일 텐데 예전에 관광이라도 왔었나봐요. 말하기 힘들다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몇 년 전 지원 요청이 들어와 크로마시티에 방문했었어요. 마침 그날이 폴라나이트 데이였고요. 주변 도시에까지 지원 요청이 있었다고요? 네. 그때 전 크로마시티 아래에 위치한 루미넌스 시티에서 근무 중이었거든요.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축제의 환호 속에서 발생한 폭력과 혼란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하늘을 다 덮을 정도로 홀로그램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그 아래 폭발과 연기가 뒤섞인 모습은 끔찍했겠어요. 네, 아름다운 야경과 희망찬 음악에 섞여든 비명이란 꽤 충격적이었죠. 비극에 무심한 듯 쇼를 이어가고 대부분 군중은 그 축제에 취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사고를 알고 있던 주최 측도 이에 동조했고요. 약간 좀 방관했구나 사고를. 아마 예산 때문일 거예요. 크로마틱 제니스라고 불리는 홀로그램 파노라마는 크로마시티의 자랑 중 하나거든요. 시민들의 소속감을 위한다곤 하지만 엄청난 관광 수익을 올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죠. 사고가 발생했다고 취소하기엔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때문이군요. 예산과 보상 이야기를 제외하고 크로마에 남는 건 환자밖에 없을걸요.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흔해요. 미안해요. 의도치 않게 우울한 소리를 했네요. 현실일 뿐인걸요. 현실적인 이야기만큼 재미없는 게 없죠. 좋든 싫든 매일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잖아요. 재미있는 쇼라도 수백 번 돌려보면 질리기 마련인데 수천 번 반복한 하루의 이야기가 재미있기 힘들죠. 네온샤인 구독료나 공과금 이야기보단 휴가 때의 일탈이나 못 참고 결제한 피규어 같은 이야기가 끌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유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네요. 수많은 취미들도 결국 평범한 일상에서 도피인 것들 뿐이니까요. 사람들이 폴라나이트 데이에 열광하는 이유도 그렇죠. 크로마틱 제니스를 보러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요. 찾아오는 내일이 즐겁지 않으니까, 현실은 질렸으니까. 눈과 귀를 막고 지금의 나는 즐겁다고 억지로 외치는 거예요.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 중 하나니까요. 물음표. 아차, 또 제 다이얼 장비처럼 삐걱거리는 소리 했네요. 영업용 멘트로는 0점이죠? 가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야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기도 하죠. 기계든 사람이든요. 그런데 혹시 1세대 다이얼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투박한 친구로도 TNDLS 모델을 몇 번이나 무사히 정비한 적이 있으니까요. 무사히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죠?
다이얼이 준비됐네요. 시작할까요? 오르카이 의뢰. 오르카의 정기 점검. 자, 목표 이동 횟수 35네요. 수락. 와, 발 이렇게 허리 쪽에다가 이렇게 주네.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This is a calling point. 좀 아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브컬처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자 보면은 루키어 유닛이 이게 엄청 큰 거 대빵이 탭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네요. 신경 유닛 해보죠. 이제 계속 모아야 된다. 오고 어떤 건 모아지고 어떤 것도 안 모아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또 하고 오 잠깐만 뭐야? 오 크게 만들고 싶은데 오케이 크게 만들었죠? 만들고 해놓을게요. 오 뽑아야 되거든요. 오 오케이 생겼으니까 해볼게요. 오케이 하나 했고 이것도 하나는 또 이렇게 맞추려나봐. 하고 맞추고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놓자고요. 그 다음에 놓고 완료죠? 자 해당 부위의 유닛 교체 작업을 완료했어요. 어떤가요? 이물감이나 불편한 곳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생각보다 훨씬 편하네요. 정비 전에 했던 걱정이 무색할 정도네요. 오히려 5세대 다이얼보다 구동이 더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다행이군요. 그런데 뭔가 찌릿찌릿하다고 해야 할까 자꾸 킁킁거려요. 조금만 살살 부탁드려요. 이쪽이 워낙 신경 소자가 밀집된 부분이라 많이 아흐흐 민감해져요. 아 이런 제가 TNDL의 장비가 오랜만이라 정비가 오랜만에 서툴렀네요. 최대한 살살 해볼게요. 약간 아까 말했죠? 그 좀 매콤한 단어지만 오르가즘과 비슷하다고 약간 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이브들이 정비하면서 그런 또 감각을 느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감각을 느껴서 뭐 하나 싶기도 한데 그런가 봐요. 랑 이거면 뭐 완성됐죠 뭐. 이거 놓고
놓고 탁 놓으면은 어? 놓고 일단은 합쳐. 약간 또 이렇게 보니까 테트리스 같기도 하고요. 진짜 테트리스 같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오 짠. 네. 이렇게 됐을 합쳐지네. 네. 지금 32회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별로 안 남은 건가? 어? 취소하고 오, 오, 뭔가 잘 안 되네. TNDLS 모델은 저마다 개성 있는 기관 하나씩 있었죠? 맞아요. 모델마다 특화된 용도가 다 제각각이라서요. 동물기나 역관절 타입은 종종 봤어도 꼬리는 처음 봐서요. 제가 속한 도시 북구청 산하 스칼렛 대형 유닛의 이부들은 전부 TNDNS 모델이고 저처럼은 꼬리가 달려있어요. 신기하네요. 보통 이 꼬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 부서진 잔해를 치우거나 벽을 부수고 진입할 때 사용해요. 그럼 험한 용도로 쓰는 것 치곤 아까 민감한 부위라고 하지 않았나요? 외부 장갑은 강도가 높은 특수 합금이라 현장에선 괜찮아요. 하지만 정비를 위해 내부를 개방하면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하흐. 죄송해요. 더 섬세하게 작업하도록 주의할게요.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그 약간 좀 장갑처럼 끼면은 괜찮은데 이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벗고 하니까 좀 민감한가 봐요. 이해했어? 완료했고 하고 네, 됐죠? 오르카 첫 수리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혹시 정비 중에 어디 불편하셨어요? 네?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서요.
혹시 여기 화장실 있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급해져서요. 아, 옛 화장실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실례할게요. 아하. 이게 냉각수죠? 예. 이상한 거 아닙니다. 냉각수 이상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점장님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되게 깔끔하네요. 하하하. 너무 무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브들도 기체 내부의 냉각액을 주기적으로 배출해줘야 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비 도중 거칠었던 점은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유독 동족 모드에 비해 민감 탓인걸요. 중간에 계속 말을 걸어주셔서 마지막에는 안심이 돼서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도 완전히 가벼워진걸요? 이 정도 효과를 위해선 참을 수 있죠. 오르카는 자랑이라도 하듯 몸을 이리저리 쭉쭉 펴 보이는 신용을 했다. 또한 공간에 조심성 없는 이브라. 어디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나쁘지 않은 풍경이다. 사실 별난리 해드린 것도 없어요. 광자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 맞춰서 신경 유닛 몇 개만 갈아 끼운 것 뿐이에요. 빛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과 이브 모두 태양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크로마시트에서 네온샤인 구독이 사실상 필수인 것도 그런 이유고요. 동료들이 네온샤인은 구독했냐고 물어보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크로마가 아니면 빛이 모자라 문제가 생길 일은 없으니까요. 생존을 유료 서비스로 만든 거군요. 크로마 측에서 음식이 유료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해요. 언젠간 숨쉬기에도 영수증이 청구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도 이브 경우엔 좀 형편이 나은 편이에요. 사람의 경우에 이틀만 네온샤인에 끊겨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빛이 없는 세계관이야. 태양빛이 귀해. 그 태양빛을 약간 조금 대체하는 게 네온샤인인데, 이 네온샤인을 구독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다는 거야, 정부에서. 이게 미치는 거지. 근데 사람은 또 햇빛 못 받으면 또 우울증에 또 빠지기도 하니까 이게 참 위험하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크리스가 하는 것 같아요. LDS라고 부르던데 맞나요? 맞아요. 강부족 증후군 약자죠. 쉽게 말해 빛을 받지 못해 일어나는 병이에요. 체내 신호 체계가 꼬이고 이브의 경우엔 광자신경만의 노이즈가 누적되죠. 최근 느끼셨을 우울감과 동력 저하도 이런 원인일 거예요. 이 도시에 오고 나서 외장 장비가 평소보다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 기분 탓이 아니었군요. 육체와 정신은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요. 몸의 상태에 따라 심리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브인 제가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기계적이네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금속과 살점의 차이일 뿐 인간도 비슷하죠.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이 호르몬을 조절해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고, 배세동이라는 의료 조치는 사실상 인간이라는 기계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해요. 전기 신호로 움직이고 하드웨어의 환경에 따라 심리적, 감정적 판단도 변화하는 것도 동일하죠. 개인적으로는 인간과 이브를 구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철학이 이런 정비소를 만들어낸 거라면 꽤 멋지네요. 인격적인 대화는 다이얼로그의 핵심 서비스죠. 그나저나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며칠 동안 이사의 출동에 겹쳐 정신이 없었지만 마침내 휴식이죠. 사실 출동이 없었다면 대부분 노는 시간이지만요. 이사 하나만으로도 끔찍한데요. 이사 한번 하는데 진짜 힘들죠. 만약 경험해 보셨다면 아실 텐데 이사가 진짜 손이 진짜 많이 가고 생각할 것도 많고 복잡해요. 예. 그건 동의해요. 하지만 끝났잖아요. 이분 전환을 위해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맞은편 건물 1층 카페를 추천할게요. 여기 오면서 봤어요. 그 이름이 레로 시작하던데? 레트로잔 말이죠? 레트로 뭐였죠? 레트로잔이요. 발음이 좀 묘하죠?
아, 그 트로이 목마할 때 트로짠인가요? 여기만큼이나 특이한 이름이네요. 맞아요.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레트로랑 트로이 바이러스를 합친 거래요. 이 번쩍거리는 첨단 도시에 트로이 바이러스처럼 레트로 유행을 침투시키겠다는 야망을 담은 거라더군요. 듣고 보니 뜻은 꽤 그럴싸한데요. 요샌 찾아보기 힘든 레트로 컨셉 카페인데 사장님의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는 게 제 삶의 낙이죠. 이 도시에서 레트로 컨셉이라 흥미로운걸요?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풍경이 안정관에 연행당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충고 고마워요, 크리스 씨. 밤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은 예민해지기 마련이죠. 설사 그게 안정관일지라도요. 이 도시의 안정관을 다른 도시의 경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경찰하고 좀 다른가 봐요. 여기 지금 네온샤인에서는. 네온샤인 시티에서는 이 안정관이 약간 좀 험악한 느낌인가 봐. 세고. 그래도 주위에서 나쁠 건 없죠. 혼자서 조용히 이 들뜬 연말의 분위기를 즐겨야 했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오르카 씨.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벌써 저녁이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어. 해볼게요. 넥스트. 12월 15일. 오늘도 하루 종일 어두컴컴하네. SNS 보자. 폴라 나이트 데이. 집중 단속 기간 시행 안내. 도시안정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크로마시티 최대 축제인 폴라나이트 데이를 맞이하여 금일부터 축제 종료 시간까지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단속은 축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시스템 황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크로마시티 전역에서 크로마시티, 여기 크로마시티구나. 크로마시티에서 전역에서 안정관들이 나노 촉매 스캐닝이나 대폭 강화됩니다. 스캔한다는 거죠. 스캐닝. 특히 LDS 예방을 명목으로 한 불법 시술이나 승인되지 않은 사제 네온샤인의 사용 및 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난 네온샤인 시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있는 시티가 크로마 시티고 네온샤인은 빛을 내게 할 수 있는 도구야. 그 빛을 내게 할 수 있는 네온샤인이 없으면은 사람이나 이브나 살 수 없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 구역에 설치된 임시 검문소의 스캐닝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는 예비 없이 즉각 행정처분 대상 등을 경고합니다. LDS 자연 발병 불가능성 확인. 나노 촉매 개입 의혹. 이것도 약간 의혹 있는 좀 연구네요. 좀 기사. 그러니까 LDS 증후군, 아까 전에 빛을 못 보면 우울하고 이런 게 자연적 발생 질병이 아닐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가지고 파장이 예상된다. 외부 도시 전문의를 통해 자문 구한 결과 인간 생리 구조상 단순 광량 부족만으로 LDS 심화 단계인 비가역적 신경계 손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뭐 그럴 수 있죠. 빛을 뭐 한 번 안 본다고 그냥 몇 번 안 본다고 사람이 풀이 막 죽어가지고 우울하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은 세로토닌 부족으로 인한 1단계 디밍 수준의 무기력증은 가능하나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2단계 플리커와 전도비 기능이 정지되는 3단계 블랙아웃은 일반적 신경계 질환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누가 LDS 발병시킨 거 아니냐. 나노 촉매 때문에 의심하고 있다. 루카스 시장, 이분은 영혼을 나눈 동반자, 지금은트 협약 50주년 기념사. 약간 2부가 된지 2부라는 그런 안드로이가 나온 지 한 50주년 됐다. 이런 기념 행사 있다. 그런 건가 봐요. 크리스.
이제 와서는 낯도 거의 없어서 회색 밤조차 보기 힘든걸. 덕분에 몸이 더 뻐근한 것 같아. LDS 느낌 나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더 힘 빠지는 것 같으니까 얼른 영업 시작하자. 일단 저장을 했는데 자, 영업 시작. 근데 이게 은근히 길다. 나는 좀 짧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좀 긴데? 생각보다. 미셸. 부모님은 올해도 크로마틱 제네스 보러 안 오신대? 매년 그랬듯 그렇지. 너는? 말해 뭐해 나도 그렇지. 대체 왜 아무도 안 가는지 정말 모르겠네. 어렸을 때는 가기 싫다고 해도 매년 끌고 갔으면서. 그게 몇 년이나 지난 일인지 알고 있잖아. 이제 엄마나 아빠나 나이도 있으셔. 이 미셸이 약간 좀 동생 같기도 하고. 사람이 많고 복잡한 곳에 가기 힘드시지. 나도 너무 멀리 있어서 갈 수 없으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여자친구랑 가면 되잖아.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그치? 나이가 몇인데 밖에 나가서 만난 사람도 없고. 좀 사람도 만나주고 그래. 그게 여자면 더 좋고. 언제까지 방에서 맥주만 마시면서 밤을 지새울 순 없잖아. 이 도시에서 내가 여자랑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잠드는 날에는 다음날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걸? 뭔 말일까요? 그리고 뉴스 메인에 기사 하나가 올라오겠지. 피해자 크리스 헤이즈 22세 호텔에서 장기가 적출된 데 발견. 약간 여자 만나기도 힘든 세상인가 보다. 여기도 사람인지 이부인지도 구별 안 가고 이런 세상인데 여자도 쉽게 못 만나? 넌 그 자신감이 문제야 크리스. 내 입으로 말하기 역겹지만 객관적으로 너는 괜찮게 생겼어. 웩. 어휴 그만하자. 그래서 그렇게 크로마틱 지니스가 보고 싶으면 혼자 보러 가면 되잖아. 혼자 갈 거면 안 가지. 가서 시비 걸면 편들어줄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럼 그날은 뭐 할 건데? 어쩔 수 없이 올해도 도킴의 인터넷 방송 보면서 맥주 마시는 것으로 나의 폴라나이트 데이를 적셔야겠네. 인터넷 방송은 무슨 네 애착 실리콘과 날밤을 지새울 게임이면서 어머나.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내 방에 들어온 적도 없잖아. 정보고 찔렸군. 아니 그게 아니라 시끄러. 그런 너도 솔로인 주제에 방구석에서 혼자. 안녕 크리스. 누가 왔어요? 신나 보이는 얼굴이네. 사고 싶던 피규어라도 구한 거야? 이거 마크 보니 같고 얘도 좀 약간 공항 같기도 하고. 크리스? 리엔씨 미안해요. 잠깐 다른 일을 보느라.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쉽네. 너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지금 모습도 좋지만 방금 표정은 나랑 있을 땐 나오지 않는 순수한 미소가 보였거든. 그럼 내 누군지 몰라도 하하하 여동생이에요. 매일 날 잡아먹으려 드는 게 참 웃긴 애죠. 자주 말하던 그 리엔 씨는 크게 숨을 고르곤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뭐 여동생이라면 그럴 수 있지. 오히려 나도 친해지려 노력해야 할지도 모르고. 약간 좀 마음에 있나봐 주인공한테. 물음표. 그나저나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정기점검은 최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김에 네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덤으로 연산 유닛 교체도 필요할 것 같아서 들렀어. 재밌네요. 뭐가? 처음 봤을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니까요. 연산 유닛 교체를 하러 왔다고 했잖아. 덤으로라면서요. 안 붙여온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빨리 봐드리고요. 내가 쳤어. 투정 부리러 온 거야. 좋아요, 말해봐요. 이상하게 짝이 없는 리페어 클리닉 주제. 그럼에도 여러 번 찾아와 주는 걸 보면 마음에 드셨나봐요. 그 크리스가 얼굴이 잘생겼어. 약간 개연성이죠. 예. 여자들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부들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 왜? 잘생겨서. 우리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북적이지 않고 한적한 편안함이 있지. 한산한 장소, 그리고 조금 서늘한 공기는 감성에 적기 좋으니까. 덕분에 나는 마음껏 풀어줄 수 있어. 손님이 없다는 말을 칭찬으로 하고 싶은 거죠? 맞아, 칭찬이야. 그렇다니까 칭찬이라고 받아들일게요. 오늘 부의 응석은 뭐죠? 릴리엔 씨는 떠오르는 것만으로 불쾌한지 인상을 찌푸렸다.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랬어? 미안. 감정 표현에 연결된 연산 유닛에 부하가 걸리면 기복이 심해지고 감출 수 없어져서 더 이상 내게 그런 표정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정비부터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긴 한데. 리엔의 의뢰. 감정 기복에 대단한 리엔 정비하기. 오이야. 매콤한데? 이걸 또 19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다 드러나진 않았으니까 19권은 걸지 않을게요. 일단 보자고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드려야겠어요. 오케이, 이거 놓고 바이오엔 이거거든요. 자, 역시 섬세하네. 편하네. 우리 지금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치료하는 거, 치료 고치는 거야. 기계 고치는 거야. 이거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런 걸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놓고 요 조금 더 거칠게 해도 돼. 대사가 이상하긴 한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기계 고치는 거야. 기계 고치는 거. 네. 바로 그냥 이곳에서 방문할 때면 매번 여동생이랑 연락 중이더라. 영업 개시 직후의 루틴이죠. 여동생에게 시비 걸기. 다음부터 그 루틴에 나도 끼고 싶은걸? 리엔 씨가요? 인간 사이에서는 거사 전에 상대방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게 예의라고 들었어. 거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감정 유닛이 과열되고 있어요. 거사. 약간 주인공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조금 거칠게 좋아하네요. 주인공을. 하고 또 거칠게 된다고 하네요. 팍팍. 또 저 봐주진 않죠? 이거랑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랑 일단 이거 바꾸는 것도 문제거든요. 오케이, 만들었죠? 이렇게 할게요. 한 단계 뒤로 빼야 되는데. 그치. 자, 너는 점점 늘어나는 인간과 이브의 로맨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살짝 이렇게 찔러본다. 인간과 연인 관계도 맺어본 적 없는 제가 답변 드리기엔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걸요? 모쏠이야, 주인공. 주인공도 모쏠이야. 안 돼! 정말? 약간 좀 밝아졌어요. 웃고 있죠? 너의 그 한마디만으로 내 생각은 찬성파로 완전히 기울어졌어.
리엔씨, 감정 유닛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정비 중에는 진정해주세요. 어, 이것만 해도 뭐. 오케이. 이것만 놔도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 놓으면은 잠깐만, 이거 두꺼운 거려나? 그럴 수 있어. 오, 치고 오, 좋아. 다음에는 이건데 이게 제일 좀 힘든 상태죠. 오, 오, 제, 합체. 이거 되면 또 하나가 된다고요? 바로 그냥 클릭. 아, 원래 됐어요. 자, 정비는 문제없이 잘 끝났어요. 오늘따라 유독 잔실수가 잦았던 것 같은데?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나를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을 떨리는 거 아니길 빌게. 아니요, 워낙 밖에 잘 안 나가다 보니 새로운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 리페어 클리닉을 찾는 손님들이 제 인적 교류의 전부예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죠. 뭐가? 레인 씨처럼 근사한 분이 찾아와 주신 덕분에 이 삭막한 곳도 활기가 드는 것 같아요. 어머,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조금 쑥스럽잖아. 생각보다 연산 유닛의 부하가 심했어요. 특정 부리로 오신 것 치곤 정비가 필요할 정도였죠. 스트레스가 풀리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으니까. 유닛 그대로 두었다간 조만간 같은 정비 의뢰를 뵐 것 같아서 상위 유닛으로 교체해 두었어요. 점검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기다려봐.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할 테니까. 내가 제약회사에서 일한다는 거 알고 있지? 물론이죠. 리엔씨 사는 이야기는 정비할 때마다 많이 들었으니까. 최근 회사에 새 연구원이 들어왔거든? 능력이 대단하나 뭐라나.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하려고 안간힘 썼다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문제는 능력의 다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기존 연구원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기본이거든. 자기는 나중에 합류했으니 본인이 프로젝트에 대해 모르는 정보는 우리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줄 알고 있어. 경영진이 그놈의 논문이나 연구 성과에 껌뻑 넘어간 상태고. 나나 동료들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지. 일이 늘겠군요. 그 정도면 다행이지. 문제는 태도에 있어. 미안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몰라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주는 건데 말이야. 공부만 하느라 머리 어딘가 반쯤 망가진 거지. 얼마 전엔 동료 연구원의 연구가 재밌어 보인다면서 자기가 프로젝트를 넘겨봐도 되냐고 물은 적도 있어. 약간 좀 생각머리가 좀 없네. 다른 사람 프로젝트도 막 뺐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기가 뭐 또 그냥 낙하산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철이 없는 건가? 약간 사장 딸 이런 거 아니야? 사장 아들이나? 말싸움으로 번질 뻔한 걸 동료들이 겨우 말렸어.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놈 덕에 경영진의 독촉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제품의 안정성을 끌어올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좋은 점도 있다. 왜냐면은 그 애가 좀 대단하니까 신경이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야. 그 윗사람들, 상사들이. 사회생활이라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너라면 그럴지도. 제가 보기엔 리엔 씨도 저와 그리 달라 보이진 않는데요. 관심도 없는 사회생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 중인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며칠 전에 있던 일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네. 며칠 전이요? 그래. 내 유니카브와 문제 절반은 그날 생겼을걸? 싸웠거든. 싸웠다고요? 싸운 것도 아니야. 내가 일방적으로 때려 눕혔어. 그놈이 우리 프로젝트를 무시했거든. 몇 년째 임상만 반복한다면서 예산 축내고만 있다나 뭘 하나? 연구원들의 능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 연구는 마무리 짓고 더 장래성 높은 프로젝트를 시작해볼 생각 없냐는 거야. 그것도 책임자인 내 면전에 대고. 경영진이 덮어놓고 밀어줄 때 알아차려야 했어. 비전문가인 자기들은 논리에서 밀리니까 같은 전문가를 데려와서 우리 고집을 꺾어보려던 수작이었던 거야. 이게 본격적인 방해인데요. 아쉽게도 그 다카산의 사회성이 상상 이상으로 안 좋아서 팀원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 모양이야. 오히려 더욱 끈끈해졌다고 할 수 있고. 먼저 손이 나간 건 나인데 오히려 나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팀들이 있더라고. 물론 스스로 잘못했다 생각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그 인간 혼자 구급차를 부르는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거든. 통쾌함도 밀려드는 죄책감 때문이었겠지. 심화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 유지 가능성도 더 낮아졌어. 그냥 참았으면 어땠을까 싶었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앞섰어. 다 잊고 싶다. 그냥 쉬자. 그래서 널 보러 온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기껏해야 이야기 조금 들어두는 게 다행걸요.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벌써 네 덕에 마음 정리도 끝났는걸? 제 덕에요? 도망쳐 숨고 싶을 때 언제든 숨을 수 있는 곳. 잠깐 에너지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방법. 그게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거든. 여기로 도망쳐 쉬고 나니 헤쳐나갈 용기가 생겼어. 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 네 말대로 이야기 조금 들어주는 정도의 효과가 이 정도라면 우리 약은 세상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어떤 약인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좋지. 리엔 씨는 좋아하는 주제가 나왔는지 눈을 반짝였다.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걸. 우리 연구소는 기억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력으로 연구하고 있어. 복용자의 특정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는 트라우마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악용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 보이네요. 맞아. 시판 시작을 미루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야. 비슷한 기능의 약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보다는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 경영진 측에선 이것도 상업적 성공이라고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증명된 제품을 붙잡고 늘어진다. 증명한 제품 붙잡고 늘어진다. 정확해. 거의 똑같은 주장을 했지. 어디에 쓰이든 안전심사를 통과하고 판매가 많으면 장땡이란 논리야. 실제 몸 자체에 간 위해는 거의 없으니까. 저도 약을 몇 개 먹고 있긴 하지만 그런 태도는 썩 껄끄러운데요. 아무리 잘 안다고 한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구매자가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난 내가 챙겨 먹는 종합 영양제의 성분도 모른다. 태양을 거의 못 보니 비타민 D는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비타민 D 잘 모르겠다. 시중에 공급되는 약물은 복용자에게 극적으로 각인된 기억을 둔화시켜. 물 좀 마실게요. 기억을 약간 둔하게 만드나봐. 떠올리게 하면은 재원 과정이 끊기거나 무뎌지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던 기억을 약간 조금 흐려지게 만드는 약인 것 같아. 이부의 광자, 신경망을 건드릴 때와 유사하지. 끔찍하게 아픈 기억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자신의 꿈,
때로는 가족의 얼굴이나 소중한 추억을 잃어버리기도 해. 부작용이죠. 심하면 자기 기억의 억제제를 심하면 자신이 기억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정보마저 잊어버려. 사실상 기억 상실이지. 우리 연구소는 특정 기억에 접근해 그 부분만 마비시키는 약을 만들고 있어.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없겠지만 이별용, 외상용과 같이 따로 구분해 시판할 계획이고, 성공한다면 기억상실제 따위로 불리며 납치나 인신매매에 악용될 일도 없을 거야. 기존에 냈던 거는 기억을 완전 통째로 그냥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은 플러스 약간 추억까지도 흐릿하게 만드는데, 지금 임상실험 하는 거는 진짜 안 좋았던 기억만 그 도려내는 약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히 악용될 수는 있긴 하겠는데, 잘만 성공하면은 약간 트라우마 가지고 있는 분들, 약간 전쟁 PTSD, 그러면 엄청나게 큰 사고 PTSD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 그 기억에서 사라지잖아. 약물로 인해 기억을 잃어버린다. 복용을 멈추면 돌아오는 거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래. 이건 좀 안 좋다.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시판되는 제품에선 아닌 경우도 덜어 있는 모양이야. 그게 내 올해 인삼 실험 근본 원인이기도 하고. 크로마시티에선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 부작용이 빈번해서는 안 돼. 크로마시티가 비록 빌어먹기 하루 종일 어두컴컴하지만 스스로 기억 억제를 원할 정도의 환자가 많을지는 모르겠네요. 병에 걸려도 상태가 나빠지기 전까지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가 평균이더라고요. 손가락에 마비가 왔는데도 스트레칭으로 해결하라는 사람까지 받는걸요? 맞아. 병원을 부활하러 가는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 하지만 이 약은 강력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광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장애를 유예하려는 것에서 목적이 있어. 블랙아웃 현상, 요즘엔 좀비라고 부르던가? 보통은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좀비가 되어가는 과정의 가장 큰 원인은 신경장애야. 광 부족 이외엔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신경계 문제로 극단적 트라우마가 쌓여가지. 이 약이 완성되면 거리의 좀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야. 좀비와 예방의 트라우마 케어, 괜찮네요. 기억을 되돌릴 방법이 있다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동료들 사이에선 꽤 뜨거운 감자야. 복용을 멈췄을 때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지속적인 약의 구매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 소비자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리지.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내 연구에 내 의견이라니? 리엔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다고 여기는 걸까? 언제까지고 도망치긴 힘들잖아요. 힘들 때마다 기억을 지우면 언젠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 버릴 것 같거든요. 오늘의 리엔 씨도 내일은 다시 현실에 맞서러 가는 거잖아요. 사고를 수습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그렇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트라우마도 그것 중 하나죠. 마음에 구멍이 뚫리고 메워야 하는데 너무 아파요. 구멍이 났는데 기력도 정신도 쇠약해지지 않을 리가 없죠. 잠깐 물러나 회복해야 하는데 내 몸에 난 구멍이라 그럴 수도 없죠. 리엔 씨가 만드는 약은 그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내 내부에 무너진 건 스스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우니까 때로는 그것에서 멀어져 육체와 정신을 온전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저는 환자들이 리엔 씨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 나갈 용기를 얻는 방법. 수습이 끝난 튼튼해진 정신과 육체로 미루었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그 약에만 의존해가지고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을 지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약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엄청난 트라우마는 그게 쉽진 않을 텐데 너무 좀 주인공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오늘의 리에치처럼요. 어느 만화에서 그랬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라고. 뭐였죠? 무슨 네버랜드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만화. 그거 약간 좀 도망치고 막 그런 거. 괴물한테 도망치고 이런 만화가 있었죠. 그거 같은데. 리엔 씨의 약이니까 리엔 씨의 바람처럼 되면 좋겠거든요. 약간 얼굴이 좀 어두워졌어. 이 녀석? 왜요? 저답지 않게 꽤 멋진 말이라 생각했는데. 리엔 씨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해코지할 의도가 없음이라고는 여겼지만 반사적인 뒷걸음질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으니 반드시 프로젝트를 지켜내볼게. 알았으니 이제 놔줘요. 조금만 더 안을래. 안 왔구나. 조금. 그렁이는 눈을 한 리엔 씨는 멋진 다짐, 그리고 한 움큼의 응성을 부르고 떠났다.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신만의 아픔이 있었던 거겠지. 벌써 시간이... 점심은 프레이가 일하는 카페에 가는 게 좋겠어. 네, 갈게요. 와, 이거 은근히 시간이 좀 걸리네. 이거 1편, 2편으로 나눠서 플레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다이얼로그 플레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내일 또 시간이 되면은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즐거우셨다면은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시간이 은근히 걸리네.